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기술 로드매핑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도에 게재된 최신 논문이고,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페이턴트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했고 리테일 테크놀로지 분야에 적용해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 리테일 인더스트리에 적용되는 기술의 다양성과 변화의 가속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 산업은 기술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다양성은 많은 기회 혹은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나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은 온라인 판매랑 오프라인 판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내부 운영을 자동화해서 효율성이랑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느린 확산 속도나 느린 혁신 채택이 되는 기술들은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지 못하고 금세 사장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매 산업에 적용될 기술 영역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학계나 기술 채택자 혹은 기술의 제공자에게 여전히 도전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소매 산업의 핵심 미래 기술 영역과 관련된 상세하고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소매 활동의 특정 측면을 조사하거나 옴니버스, 셀프 서비스, AI와 같이 좁은 기술적 영역으로 기술 영역을 한정지어서 분석을 제안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술 로드맵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리테일 인더스트리 분야에 이 기술 로드맵핑을 적용해보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여러분이 상세하게 아시겠지만 이 뒤쪽 백그라운드에서 좀 더 그 정의랑 분류를 다뤄보고자 하고,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이 기술 로드맵의 장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기술 예측 연구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 예측 연구는 미래의 기술의 투자 및 의사결정을 위해서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모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기술 로드맵은 이러한 기술 예측 연구를 위한 툴 중의 하나로 관련 응용 프로그램 및 시장의 요구 그리고 문제와 함께 기술을 매핑하는 잘 알려진 예측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기술과 시장의 요구 그리고 문제를 한꺼번에 매핑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레이어들 간의 연결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테일 인더스트리에 적용하기에 기술 로드맵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리테일 인더스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동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 로드맵을 소매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매 분야는 효율지향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미래의 가치 창출 혹은 전달의 혁명을 일으킬 거로 예상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관련 행위자가 적절한 기술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식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 인더스트리의 미래 기술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술 로드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특허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한 이런 분석적인 방법과 전문가 기반의 리뷰를 통한 이런 방법, 이 두 개를 합친 믹스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테크놀로지 로드매핑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 리테일 분야에 적용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리테일 분야의 미래 기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리테일 분야에서 이 리테일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클러스터링 해보고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세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로는
이러한 리테일 분야의 환경들을 고려한 이제 기술 로드매핑을 작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세부 목표로는 이 리테일 분야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기술 로드맵의 형식으로도 주고 이제 와일드 카드의 형식으로도 이제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는 이제 먼저 이제 리테일 기술 분야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매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첫 번째 연구들은 이 최근 기술 개발이 이제 중요한 개선을 가능케 하는 이제 5가지의 이 소매 분야의 영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AI가 어떻게 소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 연구 리의 연구는 이런 로봇형 그리고 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이제 소매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포함한 이전 연구들은 포괄적인 실증 분석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다분히 해석적인 분석만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적혀져 있는 이제 자료에서도 이제 가지고 와서 구성한 장표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전략적 기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획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은 산업적인 수준 혹은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을 하고 이제 개발 지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기업 수준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제품,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그들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니 모토로라에서 1970년도에 처음 개발이 돼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기술 로드맵의 일반적인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간과 이제 계층, 이 시간과 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차트로서 이제 보통은 시장, 제품, 기술 이렇게 3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이제 이 R&D 혹은 리소스와 같은 레이어들이 추가적으로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별로 이런 레이어들을 정의하는 것은 모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레이어에 이제 엘리멘트들이 있고 그 엘리멘트들이 이제 각각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은 산업 범위, 작성 주체, 작성 내용, 작성 목적, 작성 형태 등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로드맵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작성 형태를 보시게 되면 앞서 살펴보았던 네트워크형 차트 이 1번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형태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산업, 이 리테일 기술 분야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고, 산업 주도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고, 이제 작성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망한 기술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런 로드맵을 그리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도 이제 기술 로드맵의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맵의 작성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 로드 매핑이라는 것이 이런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기술 로드 매핑 방법론도 시간축, 기획의 방향, 작성 기법 등에 따라서 과거 기반 로드 매핑과 미래 지향 로드 매핑, 시장 기반 로드 매핑, 기술 기반, 워크샵 기반, 시스템 기반 등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반 로드매핑을 보시게 되면 과거 정보를 활용을 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지향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논의를 통해서 예측과 계획을 토대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이 미래지향 로드매핑 방법도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기반, 시장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이고, 기술 기반은 이제 어떤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작성하는 로드맵핑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기반은 제품이 먼저 이제 나오고, 기술 기반은 기술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제품에 적용이 될지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관점이 다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크샵 기반으로 이제 작성되는 전문가 기반의 방식인지, 혹은 컴퓨터 기반으로 특허나 이제 기술 문서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컴퓨터 기반의 로드매핑이 이제 주를 이룰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방법과 이제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전에 이런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기술 로드맵핑 연구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헌들을 검토를 해서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를 통합을 해서 총 12단계의 로드맵 작성 프로세스를 본 연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까지로 본 연구는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세 번째랑 이 여섯 번째 단계가 정량적인 컴퓨터 베이스드 방식을 이제 이용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문가 기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각각의 단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먼저 전문가 패널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 관리자, 마케팅 이사, 소매 관리자들을 포함을 한 이 소매 분야에 이제 소매 분야 직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정 기준은 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매 운영 내에서 기술에 대한 사용 지식이나 이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이제 잘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제 두 번째 선정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매 부분의 미래와 관련된 활동, 전략이나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기술의 이제 중요한 기능과 패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총 12명의 소매 전문가가 이제 참여를 하였고, 이제 이 뒤쪽에서 나오는 프로세스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로드매핑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기술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스코프를 정의를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리테일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딱 정의를 하였고, 또한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그런 이 연구, 이 기술 로드매핑의 이제 스코프를 잡는 이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이 기술 보고서나 이제 이전의 연구들을 사용을 해서 키워드 목록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구자가 그렇게 키워드 목록을 개발한 이후에는 전문가 패널이 이런 연구자가 정의한 리스트를 쭉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특허를 검색할 용어랑 이제 코드를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고 프리 프로세싱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1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의된 검색 쿼리는 이제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이전의 연구들을 또 리뷰를 해서 총 8개의 이 리테일 분야의 기술 분야를 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기술 로드맵 작성도 모두 이 8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 분야를 전문가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특허 검색식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특허청에서 이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특허 문서를 검색을 해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패밀리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총 2만 1,000개의 특허를 분석 데이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크나 그리고 동의어 용어 병합 및 소매 산업을 위해 생성된 불용어 목록을 이용을 해서 이 특허 문서들을 이제 특허 문서에서 등장한 단어들을 정리를 하였고, TF-IDF 임계값을 통해서 이제 최소 10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을 추출을 하였고, PDC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42개의 핵심 기술 용어를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프리 프로세싱 3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이제 앞서서 선정된 이제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에서는 이 저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최종 기술 클러스터, 아까 정의한 8개의 클러스터에 이제 각각 레이블을 지정을 했고, 그렇게 정의된 레이블을 전문가 패널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 5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로드매핑을 하고 이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이 리테일 테크놀로지를 이제 시각화하고 리매핑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벤테지 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중심성을 측정을 해서 이제 중요도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오고, 중심성이 낮은 단어들은 이제 가장자리로 배치가 되고, 이제 서로 그 관련도가 높은 이제 단어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이런 용어 클러스터를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용어의 조합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허 문서에 이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량적으로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문가가 실제로 저거를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픽스하는지를 이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7, 8, 9는 전문가의 개입 없이 연구자가 저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이제 이용을 해서 초기 로드맵을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 이 7번 방식은 이제 각각 클러스터별로 이제 그 용어들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들을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기반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제 식별을 하고, 이제 기술 풀,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8개의 클러스터에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8번째 단계는 이런 식별된 애플리케이션이랑 기술을 고려를 해서 클러스터를 이제 이 로드맵에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번째 단계가 클러스터 결과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레이어를 고려해서 초기의 로드맵 모델을 완성하는 이제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시간의 포지셔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로드맵은 이 시간을 축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시간 타임라인에 놔야 될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기술 집합과 그 기술 집합에 속하는 특허의 출원 날짜를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하고, 이제 후에 전문가가 이것이 이제 위치가 아니라 좀 더 당겨줘야 된다, 좀 더 뒤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10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성된 초기 로드맵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은 병합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병합을 하지 않고 냅두는 식으로 해서 이런 링크랑
이 요소들을 단순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단계는 이제 POC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술 로드맵을 해석을 하고 해당 부분의 가능한 미래를 설명하도록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와일드 카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분석 범위를 선정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키워드를 정의를 하고 특허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정량적인 단계이고 이 앞부분은 정성적으로 전문가랑 이 분석자가 정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고 핵심 기술 클러스터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레이어, 프로덕트, 기술, 마켓 이런 레이어들을 고려를 해서 초기 로드맵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로드맵을 이제 전문가 기반이랑 그 분석을 기반으로 타임라인을 조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로드맵을 단순화시키고 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로드맵을 이용을 해서 POC를 정의를 해서 기술 로드맵을 해석하고 이제 와일드카드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술 로드맵을 해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이 리테일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이제 8개의 세부 기술 분야의 그 테크놀로지 기술 용어들을 매핑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 이 클러스터 내에서만 존재하는 이 기술들도 있고 이 클러스터랑 이 다른 클러스터에 이제 교점이 되는 이제 기술들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밴딩 머신이라는 이 기술이 6번 카테고리랑 5번 카테고리에 합쳐지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교차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기술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혹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지 혹은 혁신의 원천이 안에서 있는지 밖에서 있는지 등 이런 클러스터 간의 차이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우리가 아까 4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각각 클러스터별로 이제 라벨을 붙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각각의 이 노드들을 기술 로드맵에 매핑시킬 때 시간축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간축을 처음 이제 초기에 정의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클러스터에 속하는 이제 특허들의 출원 연도 등을 통해서 이 초기 시점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이 공식을 통해서 정의된 출원 이어를 이제 조금씩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기준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얼리스트 이어는 해당 기술이 등장한 가장 빠른 연도, 특정 기술에서 부여된 첫 번째 특허의 이제 출원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에 속하는 특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원된 특허는 몇 년도에 출원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수식이 있는 수식으로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 이 수식을 이제 해석해 보면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이 특허가 많이 나타난 해를 나타내는 지표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즈드 이어는 가장 처음 등장한 연도랑 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 기술이 발전한 연도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나타낸 지표로서 이 가장 먼저 이제 특허가 등장한 이 연도는 이제 아웃라이어로 빼고 이 처음 등장한 것과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의 이제 평균값을 그 클러스터가 이때쯤 생겨났다라고 이제 만드는 기준 연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얼리스트 이어가 파란색 점, 그리고 이 포커스 이어가 검은색 실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용할 클러스터 기준 연도, 노멀라이즈드 이어는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로드맵핑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프로세스는 모두 이제 분석자가 매뉴얼하게 진행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식별된 8개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각 발명 그룹에 대해서 핵심 기반 기술을 이제 분류를 해서 예비 검토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이렇게 용도를 기반으로 특허 문서를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프론트엔드랑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프론트엔드는 실제로 이 소비자랑 맞닿는 단계, 뭐 인터넷에서 실제로 이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는 그런 단계들에 관련된 프로세스라면 백엔드 단계는 그런 소비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제 뒤쪽에서 리테일 이 산업이 물건을 공장에서 가지고 오고 그 물류를 뭐 이동을 시키고 물류를 저장을 하고 하는 등의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나누었고 또 이 프론트엔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클러스터 결과랑 이제 응용 분야 이점을 활용을 해서 특허 문서를 시장이나 비즈니스 관련 요구에 이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축을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고 가까운 미래, 중간, 먼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제 소매 기술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제 노멀라이즈드 이어 기준 연도, 클러스터의 기준 연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가가 그것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작성된 로드맵핑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제 해석을 이제 간단하게 한 부분인데 뒤쪽에 이제 실제 로드맵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대략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테일 분야의 로드맵을 해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시장 동인보다 비즈니스 동인을 고려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매업은 이제 대량의 효율성과 이제 낮은 마진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실제 사업가들이 더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 사용자, 이 소비자의 동인보다는 이 비즈니스의 동인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흐름을 살펴보면 많은 과정들을 단순화하고 이제 무인화하고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노동 집약적인 이 리테일 산업에서 보다 이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소매 환경과 그 운영이 상당히 지능화되고 앞으로도 더 지능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모두 이제 궁극적으로 무인화된 운영을 이제 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랑 중간 미래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특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마켓이나 비즈니스 드라이버스 그러니까 이 리테일 분야의 사업자 혹은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마름모로 이제 나타내는 게 비즈니스 동인이고 원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소비자의 동인인데 소비자의 동인보다는 이 비즈니스적인 동인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두 번째 레이어가 프론트엔드 프로세스 그리고 이 아래가 백엔드 프로세스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을 백업해주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각각의 프로세스에 이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여기 이 프론트엔드랑 이제 백엔드 프로세스에서 이 네모 같은 경우는 마켓 니즈랑 비즈니스 드라이버가 이제 각각 합쳐지는 부분이고, 이 육각형의 모양은 브릭스랑 이제 비즈니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아래 레벨에 있는 테크놀로지 이 레이어에서는 이제 모두 이제 기반 기술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시사점 같은 경우는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와일드카드 분석과 그리고 POC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 로드맵을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아까 프로세스에서 말을 했었고, 이제 그것의 첫 번째인 이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분석은 이제 대안적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제시된 소매 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은 특허랑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예측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가능할 소매 기술의 시나리오를 식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우리가 정해진 로드맵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예시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작성된 예상 로드맵을 변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런 와일드카드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 리테일 분야는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보완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범주로 이 와일드카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였는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런 와일드카드라는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OC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OC라는 것은 이제 단어로만 얘기를 하자면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을 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을 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시범 도입을 하는 것을 이런 PO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기술 로드맵으로 작성해놨던 이 미래 기술들이 적용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OC에 대한 설명을 이제 뒤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고, 이제 발표를 보실 때에는 저 POC 이제 앞쪽에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OC는 각 기술이 이제 미래의 다양한 소매업체 운영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보여주는 이제 도식이고, 주요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의 백하우스 그리고 5가지 유형의 프론트하우스 활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백하우스 프로세스, 이 물건이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그런 과정, 유통되고 이제 그 물류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 프론트하우스는 이제 실제로 고객과 이런 리테일이 만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프론트하우스인데, 그게 이제 위쪽 혹은 위쪽이랑 이제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은 매장 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활동,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활동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이 인바운드 프로세스에서 시작을 해서 하우스 내의 활동에서 나노 기술 태깅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제품들이 움직일 때 추적을 하고, 그것을 AI를 통해서 이제 재고를 관리를 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물품을 발주를 하고, 그게 알아서 이제 무인 장비를 통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테일링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은 모든 매장들이 자동화된 무인 매장으로 변할 거고, 이 제품이 이제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까지 이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주문이 오면 발송할 때까지 이제 모든 그 관리들을 무인 창고에서 무인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청구서 혹은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이 결제 수단으로 확장이 돼서 이제는 뭐 현물 카드나 현물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될 때에는 실제로 뭐 결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들고 나가면은 이제 나감과 동시에 내가 들고 나간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계산을 해서 결제가 진행되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항공기 등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무인적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에는 증강이나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서 구매 경험을 좀 더 확장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이 리테일 분야의 기술 로드맵핑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제 기술 로드맵을 그려보고, 이제 POC랑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그 기술 로드맵의 결과를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연구의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소매 기술에 대한 특허를 수집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기술 로드매핑을 하는 그런 기술 로드매핑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와일드카드랑 이제 POC 기반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였고, 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분리를 해서 좀 더 상세한 기술 로드맵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POC를 이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소매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기여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방법론적인 이 관점에서는 텍스트 마인 기술, 특허를 이용한 텍스트 마인 기술을 이용을 하고, 또 이 전문가 기반의 정성적인 방식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순차적인 방식을 통해서 로드맵 프로세스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한 것보다 더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최소화하였다라는 이제 기여점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양적인 이제 접근 방법은 신뢰성과 유효성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너무 자동화하게 되면 이제 정크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유효성이 이제 증가되었다라는 기여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데, 이제 정성적 과정에서는 이 최종 결과 포시를 위해서 이제 최적화가 계속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양적인 데이터도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주관성이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그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랙티컬한 방식에서의 컨트리뷰션은 이 유통 산업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전문가가 정의를 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공 결과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여점이 있고, 이제 그 범주와 관련된 이 활동들을 분류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링 결과를 전문가 기반 그리고 데이터 기반 결과를 통합을 해서 다양한 단계, 특히 이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이제 분리를 하였고, 또 이러한 것에서 이제 소매 분야에서 잠재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로드맵을 제공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POC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계점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자면, 특정 소매 기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소매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냥 뭉뚱그려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버럴한 이제 브로드한 단계에서의 해석만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 전체 기술 분야에 대한 결과만 제시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상세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기술 내담을 보고서 어떤 기업, 이 백엔드에 적용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그것을 적용하는 기업에서의 시사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보시게 되면 먼저 특허 문서만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 문서에는 특허 문서뿐만이 아니라 뉴스 혹은 보고서 혹은 이런 논문과 같은 다양한 기술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허 문서만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이 기술 분야를 보시게 되면 이 리테일 산업 분야는 기술 개발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분야인데, 본 연구 방법론도 그에 맞게 바깥에서 기술을 발전이 되고 그것을 채택해서 적용하는 방식의 그런 산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